슬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녹화 눌렀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좋은 생각님 반갑습니다. 하얀구름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축년의 일간별 운세, 마지막 날이죠. 개수. 자, 오늘 신축년 개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개수 일간이에요. 신축년 개수. 신축년 개수일간, 제가 개수일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친적인 설명은 개수일간에만 해당을 하는 거고요. 오행적인 설명은 개수가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잘 알아서 각자 알아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의 개수 편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축년의 축토 편관 그럽니다. 편인과 편관, 일단 육친 설명하기 전에 신금이 개수를 본다라는 것의 의미, 신금이 개수를 본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개수는 전달하다, 전달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금이 개수한테 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지식, 지혜, 이것을 전달받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이게 신축년의 개수, 그러니까 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전달받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주에서 목이 있으면 지혜를 전달받은 것을 전달한다 라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목이 있으면 가르치다, 을목이 있으면 사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저도 개수가 있잖아요. 신축년이 왔으니까 가르칠 것을 내가 전달받고 전달할 사람도 있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명리학 강의를 한번 유료로 한번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운이 이렇게 오니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제 오행에 대한 설명은 이렇고요. 금생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육친적으로 편인이 뭐예요? 인성하고 좀 다른 거죠. 인성, 정의는 합리적임, 그리고 논리적이고 공평한, 뭐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편의는 내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을 먼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또는 불평불만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 불평불만이냐면 편인이 격이거나 또는 편인이 용신이거나 편인이 운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손에 뭔가 드는 순간 귀찮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인격, 그러면 선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인이 왔는데 식신이 있다거나 식신격이다거나 이러면 도식이 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편인은 정신, 식신은 행동 그랬잖아요. 정신이 행동을 통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검사를 하면 멀쩡해요. 하지만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전신마비가 오는 거예요. 정신이 육체를 통제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심하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인이 왔으니 정신적인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또는 정신적인 걸로 육체를 통제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식, 소화기 계통 쪽 나빠질 수 있어요. 이건 식신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편인 그랬으면 두 번 일 해요. 한 번 했던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편인이 운에서 왔으니까 오래 묵은 거, 오래된 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정의 눈의 시험을 보는 거, 편의 눈의 시험을 보는 거 조금 다르거든요. 정의 눈의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공정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편의 눈의 시험을 보는 것은 인맥을 통해서 뒷문으로 들어가기,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 눈에 취업하는 방법, 인맥을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시 모집이 아니라 그냥 수시 모집 또는 낙하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편히 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일 하려고 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투덜거리면서 일할 수 있다거나 또는 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하는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요. 내년 한 해 취미 활동을 하시려면 그 취미가 내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취미인지, 이게 돈이 되는 취미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주에서 화가 있다면 이 취미 활동이 돈 되는 취미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없으시면 나 쉬고 싶은데 일하고 싶지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인 이렇게 운이 들어온 거고요. 지지로 축토는 이제 지지에서 형충합에서 이제 좀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편인에 대한 설명 이 정도면 될까요? 편인 또 뭐가 있죠? 편인이 와가지고 이제 신금이 병화에 합하잖아요. 정제랑 합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제랑 합했다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보에 합해서 재테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원국에 있는 편인의 재성이 오면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원국에 있는 재성이 편인을 만나서 투자를 가게 되면 정보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정보 받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설거지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경우에 인성이 오잖아요. 그리고 병신합수해서 재성이랑 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보 받고 들어가 가지고 꽉 물려서 개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병화가 있고 개수일간이라고 한다면 병신 합해가지고 정보 들어오는 거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제 신약 한대 저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믿을만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강 한대 병신 합대였다 그러면 어디서 이상한 정보 듣고 와가지고 그냥 설거지를 심하게 당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인월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이 편인을 만나잖아요. 히키코모리, 일본어인데 이거 뭔지 아시죠? 은둔형 애톨이라고 하잖아요. 어딘가에 짱 박힐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짱 박히다라는 의미가 되게 좀 그런데요. 거시기 한데, 군대 가다 또는 깜빵 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기만의 사무실을 갖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편인이 잘못되게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인월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만의 공간에 짱 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간두고 집에서 쉬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직장 다니다가 간두고 1인 사무실 차려가지고 혼자 일해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월의 개수일간은 이제 상관격이 편인을 만난 것이니까 저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지로 축토가 와서 인목이 암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로비나 영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린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신축년에 혼자 하는 사업, 인터넷 사업, 인맥 사업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묘월 개수 식신격이죠. 식신격이 편인을 받습니다. 도식이 되었거든요. 일이 중단되다. 정화가 있으면, 묘월 개수가 정화가 있으면 일이 중단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개선되다 또는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가 없이 묘월 개수가 신축년을 만난다면 하던 일이 중단되고 원재료의 불량이 생깁니다. 인성이 없는데 인성이 들어와 갖고 저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음식 장사하는 경우에 식약청 고발 당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묘월생들 신축년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날의 행동들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월기수 원령은 정관이고 투관은 을목이나 간목이 투관을 하면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인묘월에 준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축진파하게 되잖아요. 축진파하면서 진중에 개수, 을목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축진파했는데 저게 이제 신약한 상태면 하던 일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신강한 사주라고 한다면
하던 일 중단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진중에 계수가 깨지면 건강 관리하셔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진로가 바뀌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이 좀 있는 분들은 하던 일의 변경, 변화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4월에 이제 계수, 4월 계수는 사축 합하면서 신금이 금생수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생수에서 내 걸로 되는 거니까 내가 받은 정보가 돈 되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축 합하면서 삼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기입니다. 나에 대한 업그레이드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 계수가 신축년에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월 계수 편제격입니다. 5월 계수 편제격은 근이 튼튼해야 되는데요. 일간의 근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 편인이 왔으니 편한 일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간의 근이 튼튼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도식된 걸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격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운을 이제 잘 받아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새롭게 계약을 한다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 벌어서 봉사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추고, 기문, 원진 그랬잖아요. 원령에서 이루어지는 원진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일이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습니다. 저 편인이라는 것과 같이 합쳐지면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들춰넣어 갖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내년에 5월의 계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하나이님 4월 계수예요. 그렇죠. 2월 계수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정화가 투관되면 제격 이렇게 해서 사오미 계절에 준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을목이 투관이 되고 해묘미 삼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저 이제 대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삼합을 이루고 있고 격이 투관되었는데 또 지지에 축토가 와서 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을목이라고는 한 활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월의 계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일의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장 그런 거 있잖아요. 확장 이전 이런 것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사주에서 화가 없잖아요. 확장 이전 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가 되는 거고요. 화가 있으면 확장 이전 했는데 손님이 더 많이 와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로 충 이루어졌으니까 미중의 을목, 정화 이런 것이 다치기가 쉽죠. 화는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 조심하세요 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건강 또는 자녀의 건강 이런 것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로의 변경, 새로운 일들을 해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월의 계수 정인격인데요. 꼭 이 시간에 되면 네, 정인격 그랬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원령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 또는 나한테 주어진 꼭 해야 되는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편인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취미에 신경을 쓰게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신강해지기 쉬운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생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윗사람이 하던 일을 물려받는다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물려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금하고 축토가 어떤 상관관계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히 직업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기보다는 좀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내 윗사람이 퇴사를 했다거나 그래서 내가 그걸 물려받아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인성은 유산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물려받는 것도 유산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신강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월 개수가 내년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6월 개수 편인격이죠. 편인이라고 하는 격이 투관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 지식 이런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공표했으니까 내 거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작권이라든지 또는 출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지로 축토가 와서 월을 생했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확장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가 지나치게 신강하게 될 경우에 하던 일이 확장되어서 돈이 안 됩니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주에서 화가 꼭 필요할 것 같죠. 이렇게 되면 화가 없으면 확장만 시켜놓고 손님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편인격이 편인이 투관되었잖아요. 인성이나 관은 시간을 오래 소비를 하는 거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명예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6월 개수가 내년에 어떤 일을 하려고 든다면 이름값을 먼저 얻어야 돼요. 즉 뭐냐면 나랑 같이 조인하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내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필요할 거고, 예, 또는 학벌이 필요할 거고 경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축토관이 유금에 합을 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누군가가 지원해주는, 암암리에 도와주는 조직, 세력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 화가 있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화가 없으면 엉뚱한 짓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도식은 아닌데 식신을 극하잖아요. 엉뚱한 고집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일만 찾아서 나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화가 있다면 현실성이 있으니까 돈 되는 아이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화가 없으면 꼭 돈 안 되는 일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월 개수,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인성이 투관되면, 경신금이 투관이 되면 신월이나 6월에 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정화나 병화가 투관된다면 인호술하고 합을 이루어야지 인동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그냥 관격 이렇게 봅시다. 정관이 편인을 봤다라는 것은 관설되기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PR하기가 싫어서, 나를 알리기가 싫어서 그냥 놔뒀더니, 남사스러워서 놔뒀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월개수는 내년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알게끔 이야기도 좀 하고 은근히 PR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관이 편인을 봤다라는 것은 나한테 적합한 일은 아닌데 사사로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귀찮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축중의 술토 중에서 무토, 정화, 신금 이런 게 인동돼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지지에 금이 하나도 없는데 저 술토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술 중에 신금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건강 또는 문서적인 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약한 상태에서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문서 잡을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충 맞아서 잡는 문서는 탈남 문서를 잡아서 내가 취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화가 깨졌다라는 것은 정화도 이제 지지에 화가 없다면 부모님 건강 또는 본인의 건강, 돈 나갈 일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요. 해월, 월겁 그랬죠? 월겁인데 편인이 운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남 좋은 일 많이 시켜요 라고 얘기를 해요. 편인은 임수한테 정인이잖아요. 정인은 이렇게 나를 잘 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들어왔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어요? 또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편인이 와가지고 격을 살리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면 신약하다는 조건에서 윗사람의 도움이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고요. 신강하다라고 한다면 예, 귀찮은 일 물려받을 겁니다. 빚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해자축 방합을 이루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수가 넘쳐서 흘러가는 것을 뜻해서 이동수가 있는데요. 경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은 멀리 간다.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은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간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라든지 이런 거 한다면 좀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 같은 것도 대학을 간다 그러면 집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인운의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한 번에 잘 안 이루어지죠. 두 번, 세 번 도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쉬는 시기, 일을 간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꼭 해월생 뿐만이 아니라 편인운에 하는 일, 휴학을 하고 편입을 준비를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휴학한다고 했을 때 화가 없으면 말리셔야 되고요. 화가 있으면 그래 네가 잘 생각했겠지 라고 하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월 걸록격 그러죠. 자축 합되어 있고요. 편관이 비견에 합을 했습니다. 이러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일을 벌려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수라고 하는 비견이 합돼서 묶였잖아요. 저 비견이 신약할 때는 나를 돕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영전에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신강할 경우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관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편인이 와서 일간을 생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신강하면 제대로 된 정보 습득,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의 도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강하다라고 한다면 귀찮고 쓸데없는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금생수가 돼서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이 사람의 또는 부모님의 문제 있는 것들을 내가 물려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축월이 축토를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편관이 편인이 투관된 거잖아요. 편관 편인 이렇게 형성되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나한테 합당한 또는 내가 해오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도 신약해야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축월의 개수가 보통 이제 그런 거 하겠죠.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도 생기겠죠. 근데 신강하다거나 그랬을 때는 얘기했듯이 부담스러운 일을 계속 물려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토가 축토를 만나면 미토가 인동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중의 개수, 신금 이게 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내 형제의 건강, 내 어머니의 건강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서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신약할 경우에만 문서를 잡으시고요. 신약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문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붙잡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계절별로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편인운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끝내지 않는 거, 잘 나가다가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팔자에 화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됩니다. 화가 없으면 쉬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이 신약하다 하더라도 화가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걸 습득하기 위해서 쉬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화가 없으면 저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괜히 고집 피우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정신적으로 복잡할 시기이니까 화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복잡할 시기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되니 직장을 다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축월의 개수까지 다 해봤습니다. 축월의 개수까지 다 해봤는데요. 이거 끝나니까 또 좀 아쉽잖아요. 다음부터는 이게 상담하기 20-30분 전까지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 이슈라든지 또는 뭐 연예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연예인 사주풀이는 괜히 찝찝한 게 팬들이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점쟁이가 못된 점쟁이가 돼서 가리지 않고 다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일부터는 사주에 대한 궁금한 거 또는 사회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는데 30분 이전까지는 이론이라든지 사회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도 조회수를 좀 올리고 싶어서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했더니 조회수가 확 늘더라고요.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